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IP 프로토콜에서 이제 좀 이슈 같은 것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P 프로토콜은 제가 설명을 이제 들었듯이 제일 첫 번째가 커넥션 이션, 연결에 하지 않는다. 비연결형이라고 말씀드렸죠. 비연결형. 그리고 비연결형이다 보니까 이제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TCP 같은 경우에서 제가 늘 했던 삼총사가 뭐죠? 에러, 플로우 컨트롤, 흐름 제어, 에러 제어, 흐름 제어, 플로우 컨트롤, 그럼 혼잡 제어. 요 세 가지를 이 자체가 지원하지가 않습니다. 비연결형 특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신뢰도를 보장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뭐냐면 IP는 우리가 헤더 보셨지만 보안에 대한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초 이게 인터넷이 커질 줄 모르고 최초에는 소규모 사용을 생각하고 만들어진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IP는 이 보안적인 문제, 그리고 이런 신뢰성에 대한 문제 등이 있는 겁니다. 신뢰성과 비연결형으로 발생한 신뢰성의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우리가 프로토콜 이거 대안들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들에 대해서는 아마 하나씩 향후에 더 자세히 배울 건데 이번 시간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그 개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에러 컨트롤을 미전한다 했죠. 제가 에러가 뭐냐면 IP 패킷이 이렇게 순서대로 안 오거나 아니면 중간에 없어지거나 아니면 똑같은 게 다시 올 수 있어요. 듀플리케이트. 그리고 왔던 패킷 자체가 좀 문제가 생기거나 커럽티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에러란 것은 이것을 발견하고 커렉션 하는 게 기능인데 이 얘들은 IP는 뭐냐면 단순히 헤더에 보시면 뭐만 있습니까? 예, 책선 중에 헤더 책선밖에 없죠. 헤더 책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커렉트 기능도 없고 책선 헤더 책선에서 실패하면 드랍한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헤더 페이로드까지는 안 되고 이까지밖에 안 되게 굉장히 제한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IP에 꼭 에러 체크가 왜 필요하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단말이 이렇게 있고 이 사이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단말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요 구간 링크라 말씀드렸죠. IP는 이런 식으로 종단 간에 그 최종적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며 여기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요게 그 L3 IP L3 계층 네트워크 계층의 역할이라 했습니다. 근데 요 링크별로 우리가 이더넷 같은 경우에 뭐 합니까? 예, 여기 이더넷 CRC 체크 다 하죠. 이런 체크 다 합니다. 헛바이벌로. 예, 헛발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IP에서는 왜 이제 어떤 개념이었냐면 여기 보시면 요 구간까지는 다 이렇게 이 계층이 처리하는데 이렇게 넘어갈 때는 에러 체킹이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3계층에서는 요 라우터 내 프로세싱 발생해서 에러가 조금 놓칠 수가 있는 염려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한다 했죠? 예, 지금 현실에서는 이 종단과 종단 사이에 연결하는 게 바로 TCP, UDP, 엔드 투 엔드 간에 연결되지 않습니까? 요걸 통해서 이 에러를 처리한다 했죠. TCP, UDP. 그래서 근데 UDP는 에러 제어 기능이 없으니까 이 종단의 TCP에서 어떻게 하면 ARQ 같은 일종의 ARP 같은 기능을 통해서 오지 않았을 때 재전송 기능을 요청해서 안 왔으면 재전송해 주세요 하면 재전송 요청을 하고 재전송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수신작이 패킷이 일정 시간에 도착하지 않거나 아니면 패킷이 중복으로 수신되거나 아니면 패킷 자체 문제가 있을 때 재전송을 해서 TCP에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러 컨트롤 기능 자체가 얘는 결국적으로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상 하지 않는 헤더 책선밖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설계했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단순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설계자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상위 계층에서 처리하게 TCP 같은 그렇게 하고 또 IP 계층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우리가 프래그멘테이션, 분할이 발생하죠. 이 분할 발생 시 각 라우터에서 체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경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된 패킷이 이렇게 분할이 이렇게 발생을 한 개 이렇게 분할됐지만 분할한 게 1, 2가 1은 이쪽으로 타고 2는 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체크에 비효율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IP 계층에서는 사실상 에러 컨트롤을 하지 않는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컨트롤도 사실상 하지 않는다 해서 플로우 컨트롤 자, 설명을 드렸겠지만 얘가 이쪽으로 뭐 라우터가 이렇게 있어서 데이터를 계속 보내는데 너무 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계속 보내면 얘가 데이터가 왔을 때 얘는
이 안에 버퍼라는 공간에 얘들을 하나씩 채웁니다. 들어왔던 거를. 그리고 얘의 어플리케이션 앱 같은 것들이 버퍼에 들어있던 거 하나씩 가져갑니다. 근데 이 들어오는 속도가 가져가는 속도보다 빨라버리면 이 버퍼가 계속 차는데 안 가져가니까 이게 어때면 꽉 차버리겠죠. 그러면 나머지 뒤에 오는 들어오자마자 버퍼가 다 찼기 때문에 다 드랍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했죠? 이런 것들 TC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왔을 때 속도를 줄이세요라고 해서 그 메시지 윈도우 값을 주게 됩니다. 윈도우라는 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양을 의미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너가 보내는 양을 줄여 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올 때 띄엄띄엄 이렇게 하나씩 오게 해서 얘가 띄엄띄엄 오는 동안 얘가 처리할 수 있게 얘가 처리되는 속도보다 얘가 좀 늦게 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플로우 컨트롤인데 이것도 안 지원 안 된다. 그래서 얘가 삼총사들이 이게 다 지금 지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컨제스션 컨트롤은 뭐냐면 이 플로우 컨트롤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컨제스션 컨트롤은 뭐냐면 아까 플로우 컨트롤은 이 1대1의 관점에서 봤다면 실제로 이 중간에 라우터가 있고 이렇게 많은 이런 단말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단말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자 이런 좀 더 다대의 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얘 패킷이 얘가 이렇게 보내고 얘도 이렇게 보내고 얘도 이렇게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기간의 요게 원지인데 얘가 원지인데 이게 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트래픽이 3G가 몰리는데 원지로 나가니까 이게 패킷이 손실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라우터들도 먼저 여기 버퍼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패킷 드랍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여기서도 버퍼도 이제 그 한계가 일어나서 패킷 드랍이 발생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에 많은 패킷들이 돌아다니는 증상, 이것은 뭐냐면 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용량보다 더 많은 패킷이 있는 증상을 우리가 뭐냐면 컨제스션 혼잡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로에도 뭐냐면 도로에 이렇게 차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차선이 2차선에 차가 있을 정도였는데 너무 많은 차선이 차량 들어오면 차선에 혼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처리 용량을 넘어선 도로의 한계보다 더 많은 차가 있는 것처럼 이 네트워크 라우터 용량을 넘어서 많은 패킷이 있는 증상을 컨제스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컨제스션을 IP 계층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오는데 예를 들면 얘는 VIP이고 얘는 뭐 예를 들면 VIP 중요한 제어 트래픽이에요. 그리고 실시간 통화를 해야 되는 뭐 전화 통화다. 근데 얘는 다운로드 하는 거다. 뭐 영화를 다운로드 한다. 얘도 다운로드 인터넷 웹서핑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마다 등급을 매깁니다. 얘는 가장 높은 등급, 얘는 낮은 등급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낮은 등급을. 그러면 이렇게 트래픽이 이렇게 몰렸을 때는 결론적으로 합치면 3G니까 원지로 다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1순위라서 얘가 높으니까 얘는 다운이 안 되고 나머지 애들을 다운시키게 되어버립니다. 패킷을 드랍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 높은 애들은 보호해주게. 이런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QoS라는 기능을 한다 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IP 헤더 말씀드릴 때 IP 헤더에 보면 그 필드 중에서 요 8비트가 있고 요 앞에 3비트만 이용하는 게 옛날 IP 프리스라는 방식이라 했죠. 이 클래스 등급을 나누는 거.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요렇게가 6비트를 다 쓰는 DSCP라는 개념을 쓴다 했죠. 그리고 뒤쪽에는 혼잡을 통보하는 ECN이라는 기능을 제가 쓴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앞쪽에 이렇게 등급을 매겨가지고 이 등급을 높은 쪽에는 더 그 패킷 드랍을 방지해주는 그런 식의 기능을 제가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킷에 명시적 등급을 부여해서 덜 중요한 패킷이 드랍. 근데 결국 드랍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컨제스션 발생하니까. 네. 그래서 요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아예 혼잡을 발생하지 않게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들이 이거 시그널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널링은 두 가지 시그널링이 있는데 이렇게 혼잡이 발생할 것 같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포워드 시그널링이나 백워드 시그널링이 있습니다. 자, 이 라우터 입장에서는 이렇게 패킷이 몰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보내는 놈 이렇게 몰렸을 때 보내는 놈한테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혼잡이 되면 이 패킷에다가 마킹을 해서 얘한테 알려줍니다. 알려줘서 얘가 다시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얘가 혼잡이 생겼을 때 소스 샌더 보내는 쪽한테 직접 보내는 방식이 데이터는 이렇게 가는데
이 통보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하죠. 이걸 백워드 시그널링, 반대쪽으로 신호를 주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는 패킷에다가 마킹을 표시를 해서 이렇게 보낼 수 있어. 수신청한테 이게 가는 방향과 요걸 마킹한 게 같은 게 똑같으니까 이걸 포워드 시그널링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 포워드 시그널링의 대표적인 게 지난 시간 설명드렸던 뭐죠? ECN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익스플리시 명시적으로 세팅하는 겁니다. 요 패킷에 드랍 가능성 이제 혼잡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여기에 혼잡이 발생했던 명시적으로 세팅해서 딱 보내주면 얘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얘한테 보내죠. 보내면 너 이제 줄여야 돼, 속도 줄여야 돼 하면 얘가 이제 속도를 이제 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한테 통보해 주죠. 나 줄였어. 이렇게 해서 명시적으로 우리가 가끔 보면 우리가 명시적이란 거, 암묵적이란 거 있지만 명시적인 거는 명확하게 너 이거 해야 돼, 너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상황상 해야 되는 게 이게 암묵적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적인 이 명시적으로 이제 IP에서 시그널링을 이렇게 주는 거죠. 너 이제 줄여야 돼. 이렇게 해서 이 명시적 시그널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워드, 얘는 포워드, 명시적 시그널에 포워드, 백워드가 있는데 제가 설명드렸지, 포워드는 이렇게 여기 마킹해서 전송 방향 동일하게 가는 거고, 백워드는 어떻게 여기 혼잡 발생할 때 이렇게 반대로 하는 게 이게 백워드다. 이렇게 해서 백워드. 그래서 요 백워드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ICMP에 보면 소스 캔치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혼잡이 알려주는 것들,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사실 요 메시지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렇게 해서 통보하는 ECN은 현재 많이 이제 주목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근데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 암시적 임플리시트 시그널의 TCP 혼잡제가 제일 많습니다. TCP는 뭐냐면 특별히 우리가 얘한테 얘는 그 앞에 들었던 명시적 시그널링은 여기다 명시적으로 표시도 하고 명시적으로 메시지도 보내는데, TCP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혼잡을 어떻게 추정하냐면 얘가 패킷을 딱 보냅니다. TCP는 이렇게 패킷을 보내고 나면 뭘 받아야 됩니까? 예, 에크를 잘 받았다. 얘가 보내줬다고 에크를 보내줍니다. 예, 데이터를 보내면 이렇게 에크 잘 받았다고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얘가 보냈는데 이 에크가 일정 시간 얘가 보내고 나서 얘가 타이머를 돌립니다. 이렇게 1분이 뭐 얘 나름대로 타임은 1분 정도만 이렇게 돌린 다음에 1분 내에 이 에크가 와야 됩니다. 근데 이 1분 내에 에크가 안 오면 어떠냐면 얘는 어떠냐면 이게 혼잡하구나, 아니면 중간에 분실됐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보냈던 에크들이 너무 중복으로 막 날아올 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이런 걸로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정하죠. 암시적으로. 그래서 TCP는 사실 이렇게 그 명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송신 측에서. 그래서 송신 측에서 다시 판단을 해서 이제 내가 좀 줄여야겠다, 내가 아니면 다시 보내야겠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건 이런 식의 이렇게 명시로 된 게 아니라 TCP 자체 샌더드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안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적 방식과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혼잡을 아예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중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QoS를 쓴다. 덜 중량은 드랍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잡 제어란 것을 했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큐리티가 있습니다. 보안. 그래서 IP는 이제 보안이 처음에는 대학교 내 소수 사람의 연구 목적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고려를 사실 처음에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대학 내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정보 교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보안 대책을 우리가 대표적인 게 IPsek이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IP 스키류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IP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것들을 중간에 그 사람들이 가로채에서 보면 이 데이터를 헤더나 이것들 다 조작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다 가져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안상으로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걸 IP식에 보면 프로토콜에 보면 AHESP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여기는 ESP라는 게 나왔는데, 이 ESP를 어떻게 하냐면 이 앞쪽에 ESP를 이렇게 앞쪽에 헤더 트레일러, 우리 마치 L2의 프레임 보면 헤더 트레일러 붙이듯이 이 원본에다가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헤더를 이렇게 ESP 헤더와 트레일러를 앞뒤로 감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암호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암호화 시켜서 어떻게 해보면 이게 암호화 되니까 이것을 봐도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터널 방식은 요 데이터만 보호합니다. 요 안에 있는 이 ESP 안쪽에 있는. 근데 이 ESP
터널의 트랜스포트 제가 말 실수를 했네요. 자, 이 트랜스포트 방식은 요 사이에 있는 얘만 보호하는 반면에 이 터널 방식은 이렇게 해서 헤더와 데이터까지 다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모드, 트랜스포트 모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터널 모드를 저희가 좀 많이 사용하게 되죠. 양쪽까지 다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암호화를 통해서 또 그리고 인증 이런 기능들이 추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IP에 대한 보안적인 이슈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러 컨트롤은 결론적으로 잘 하지 않았던 것은 빠른 신속한 전달을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구현하지 않았으며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 했죠? 예, TCP를 통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컨제스천 컨트롤 혼잡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뭘 쓴다 했냐면 명시적인 게 쓰기 있고 뭐다 암시적으로 하는 대응의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안에 이제 포워드가 있고 백워드 시그널링이 있다 했죠. 백워드 CKWARD 백워드 시그널링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렇게 명시적으로 암시적으로 하는 게 대표적인 TCP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포워드의 대표적인 게 우리 ECN이라는 기능이 있었고요. 백워드에 대한 게 ICMP에 보면 이제 소스 캔치라는 게 있는데 이건 사실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ICMP 때 왜 사용하지 않는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식의 이제 백워드로 보내는 메시지를 우리가 초크 패킷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초크 패킷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요 개념을 설명을 드리는 거는 현재는 요 방식이 제일 많이 사용하지만 이제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나오듯이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토콜들은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것 중에 현재는 요걸 사용하지 않지만 나중에 또 새로운 프로토콜은 요것에 대해서 이 ICMP 소스 캔치의 그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보완해서 또 이게 나중에 활성화될 수 있고 시대가 변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좀 너무 자주 쓰는 이 암시적만 기억할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명시적인 것들도 왜 지금은 덜 쓰이지만 향후에 더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안을 위해서 우리가 뭘 쓴다? IPSec이란 걸 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좀 어려운데 AH나 ESP 이런 보안 프로토콜들을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를 쓸 때 제가 그 전송 모드, 트랜스포트 모드와 터널 모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터널 모드는 전체를 보호하고 얘는 이제 페이로드 데이터만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아마 나중에 아마 이게 좀 고급 과정에서 요거에 대해서 세팅도 컨피그레이션도 한번 해보고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